지금 딸이 네. 사실은 외국에 나가 있어요. 외국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뭐 아주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어요. 사실 가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러니까 한국 교육에서의 뭐 이런 마찰 같은 것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내성적이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좀 몸이 많이 약해요, 아이가. 예, 걱정이 좀 예, 되시겠어요. 그래서 네. 아이가 그 키가 161인데 네. 39kg까지 나간 적이 있어요. 그 마른 거거든요. 그 정도면 많이. 엄청 말랐죠, 빼빼로. 예, 예. 근데 못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무조건 학원을 다녀야 되는 그런 네. 나이대가 오더라고요. 원래 학원을 아이가 다니질 않았었는데, 네. 근데 그 학원이 저녁 먹을 시간을 안 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랬는데 다 그렇대요. 아이들 시간을 맞추려면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서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 시간. 네. 근데 이 아이는 천천히 이렇게 먹어야지 되는 애인데, 그래서 이렇게 끼니로 굶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업 좀 여러 가지로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려를 해서 간 거죠. 이제 2부가 이제 자녀 교육과. 사실 마음들 입장에서는 예전엔 뭐 무조건 온리 스카이였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역량 있는 분들은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교육관이 어떻게 되실까, 방향성은 어떻게 되실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작가님은 이제 외국에 이미 나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교육 시스템보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아이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끔 지금 보내고 계신다고 얘기하신 건데,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막연하긴 한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왔다. 많이 도와줬다. 이런 얘기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아이를 위해서 어떤 아이로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전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자기 결정권을 가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앞에 어떤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을 때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거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여러 권을 썼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혼자서 그냥 생각만 해서 쓴 게 아니라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기의 앞길을 잘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 예,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길에 있으면은 그 길을 남이 선택을 해서 너 이렇게 의사 이쪽이 전망이 있으니까 너 의대 가 해서 그냥 네 하고 가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고 길을 개척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의사가 돼도 나는 의대 가서 의사가 될 거야 라고 본인이 선택해서 간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그럼요. 사는 걸. 내가 선택했으니까 책임도 내가 당연히 지는 걸 당연하다 생각해보니까 행복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교육 이렇게 조금 뒤에서 묵묵하게 도와주셨던 것 중 혹시 에피소드 하나 정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따님이 이렇게 해서 자기 결정을 해서 생긴 뭐 사실행위, 뭐 에피소드. 네.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아이 입에서 네. 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거 엄마로 진짜 참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스스로 못 견뎌해요. 그렇게 냅두면은.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한글을 굉장히 일찍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글은 워낙 쉽기 때문에 익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해를 할 수준이 된 다음에 책을 읽는 게 좋다는 생각도 있었고, 본인이 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한글 안 가르쳤거든요. 그럼 몇 살 때 한글을? 근데 5살쯤 되니까요. 네. 아이가 어린이집 애들 다 한글 배우는데 나만 안 배워요. 엄마 나 한글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오랜 옛날이에요. 오랜 옛날? 오랜 옛날 아주. 옛날에. 네.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신기한 한글 나라.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스티커 붙여가면서 네, 한글 네. 가르치는 게 네, 있어요. 요즘은 뭐 여기저기 많은데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글자를 읽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시작을 해놓으니까요. 네. 한글을 정말 순식간에 바로 익히는 거예요. 저희 네. 지금 꼬맹이 5살인데 요즘 갑자기 간판 읽어달라고 하거든요. 네. 이럴 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럴 때. 저 내려가자마자 바로 네, 네, 하나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떠보는 거예요. 혹시 네. 한글 배우고 싶니? 저도 또 봤어요. 라고, 네.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야죠. 본인이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인풋이 들어가잖아요. 아웃풋이 뚜렷해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원할 때 하면. 그러니까 그 흔한 영어 공부도 저는 네. 본인 입에서 나올 때까지는 안 시켰거든요. 절대 그냥, 그러니까 알파벳도 안 가르쳤어요. 지금 알파벳 얘기하시니까 또 바로 영어도 그렇게 하시나요? 영어도, 네. 영어도 그럼 영어는 언제쯤에? 그러니까 결론부터 일단 얘기를 네. 하면은요, 저희 아이가 지금 19살인데 캐나다에 가 있어요. 네. 좋겠다. 예, 캐나다에 가고 고등학교 때까지 갔기 때문에 네. 빨리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거기 현지의 네이티브인 사람들이 얘가 유학생인지를 몰라요. 그만큼 스피킹 이게 괜찮은, 저는 모르죠. 왜냐면 제 앞에서는 절대 영어를 안 하거든요. 엄마가 영어 잘 안 쓰셔서.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알파벳을 본 적조차 없어요. 저 국어국문학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자라서 국어만 하시는 거예요. 국어만. 오로지 한글만 접해가서 영어도 가끔 아주 쉬운 단어를 갑자기 써보라고 하면 네. 스펠링 헷갈리 그 정도예요. 네. 예, 아주 영어 무식자, 영어 그러니까 여행 영어 정도 네. 그냥 하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단 그래요. 근데 영어 공부는 저는 안 시켰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저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그 전까지는 아예 영어의 영자도 하기야 그 당시엔 유튜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굳이 CD 막 사갖고 들려주고 막 이런 거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네, 전혀 뭐 그런 거는 일단 2학년 때까지는 안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다 영어 이렇게 살라살라 뭐라고 하는데 자기는 알파벳도 모르니까 견디질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 학원을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인지 능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쑥 올라가요. 쪽쪽 빨아들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본인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흡수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원하는 그 학원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슬펐겠다. 네, 그러니까 체인 학원은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한번 가봤는데 그러더니 학원 안 가겠다고 또 버텨요. 근데 그렇게 제가 너무 자기 결정권을 어느 정도는 해서 키워놓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결정할 건데 왜 자꾸 그래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원을 못 보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네가 쭉 가려면 나중에 네가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을 때 기초는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초 바닥은 있어야지 본인 할 때 딛고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초만이라도 쭉 해라. 그러면은 인터넷 수업이라도 꾸준히 네가 할래? 네. 하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인터넷 학습지 네, 있죠. 인터넷 네, 학습지 학습지 있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것만 했어요. 근데 대신에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그 따라하는 언어가 학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어쨌든 1시간을 한 거예요. 네네. 학원을 안 다녔지만. 그래서 스피킹하고 근데 수준이 학교 시험을 잘 볼 정도로 높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치는 영어는 애가 잘 못했어요. 시험 치는 영어하고 말하는 영어 좀 다르다. 예, 굉장히 네. 다르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유학을 갔을 때 그때 이렇게 해놨던 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매일매일 하는 거는 어떻게 뭐 당할 게 없더라고요. 그쵸, 언어는요. 그쵸. 예. 저기 이제 안 그래도 그런 얘기도 주시네요. 네, 작가님이다 보니까 따님이 엄마를 좀 이렇게 닮아서 어휘력이 원래 타고난 거 아닐까요? 라고 늦게도 뭐 이미 이제 기초가 이제 튼튼하다 이거죠. 베이스가 다르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뭐 언어 같은 거 보면 저는 한국어만 되게 잘해요. 네. 네, 한국어만 일단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저보다는 아빠의 유전자를 훨씬 많이 받은 아이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남편도 저보다 더 내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혈액형 그 성격론을 네.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는데 트래킹이 그래도 어떻게 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AB형이에요. 천재고. 천재는 바본데 천재이신 네, 걸로. 네. 근데 원래 A형이 소심하다고 그쵸, A형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들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남편도 AB형이에요. 근데 딸이 A형인 거예요. 그러러면은 딸은 완전 내성적이고. AA잖아요. 네. A, O일 A, 가능성이 없는 A, 거잖아요. double A. 네. 완전 더블 A. 그러니까 남편하고 저를 합친 것보다 더 내성적인 아이인 거예요. 왕 내성적이죠. 와, 정말.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아빠의 유전자를 많이 가져왔는데, 아빠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그냥 우리가 그냥 막말할 때 놀릴 때 쓰는 말 공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사람이에요. 언어 능력. 예, 예. 그러니까 저를 닮지도 않았을 뿐더러 언어 능력이 아예 바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결론은 이제 부모의 백그라운드가 좋다고 그게 아이의 백그라운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 예, 뭐 일단 마이너스 요소는 아닌데, 네, 그게 플러스는 아니라는 거죠. 예, 도반장님은 혈액형, 전 B형입니다. 네, B형인데 다들 A형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도 소심해요. 잘 삐지거든요. 네. 여러분 저 잘 삐져요. 작가님 오실 때만 이렇게 채팅창에 말 많이 해주면 안 돼요. 예, 좀 혼자 있을 때도 좀 말 많이 해주세요. 대화해야 돼, 대화해. 나 혼자 떠들면 힘들어. B형 남자. 네, B형 남자인데 저희는 저기 애기 엄마가 B형인데 오히려 올시나 B형 같고, 저는 이제 좀 소심한 A형 같은 B형이고, 근데 저희 아들은 더블 B예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다. 이게. 저희 아들이 B형 아니고 O형이에요, O형. O형. B5, B5 해서 O형. 다행히 B는 아니고 O형이 나와서. 뭐 O형은 두루뭉술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다 퍼주는 그 수혈 문제 때문에 다 퍼주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퍼주면 곤란한데. 얻어먹고 다녀야 되는데. 큰일이네. 그러니까 AB형이 그래서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혈액 수혈은 못 해주면서 받기만 한다고. 맞아. 이게 두 개의 혈액형이 다 있으니까. 뭔가죠. A, B, O 다 받을 수 있는데 맞아요. 다 A, 받을 B 수 형끼리만 수혈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 지금 아까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해놓고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원래 비과학적인 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정말 책 얘기하다가 이제 아이 교육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따님은 그 작가님이 책을 읽어주시는 거 이외에 스스로 뭐 이렇게 책을 그래도 좀 많이 보는 편이었나요? 그러면 어떻게? 아니면 좀 책 담쌓고 사는 타입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딸 네, 말씀하시는 딸, 거죠. 딸.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매일매일 책을 읽어줬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그 서비스 없어진 걸로 아는데요. 웅진출판사에서 그런 서비스 있었어요. 책 배달해서 대여해주는 서비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네. 있어요? 네네네. 그때 그 서비스가 사라져서 사실은 중간에. 요즘은 여러 기업에서 책을 한 달에 4권씩 배달해주고, 또 추가 비용을 주면 선생님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읽어주고, 이런 서비스로 발전했어요. 한 달에 4권밖에 안 돼요? 그때는 일주일에 4권이었는데. 아니, 일주일에 4권인가? 일주일에 4권. 그렇죠. 한 달에 4권은 너무 적긴 하죠. 그렇네요. 일주일에 4권. 네. 책 안 읽고 싶은 제 마음이 저 지금 너무 열면 책을 가지고 와 있어요. 그런 또 네. 아이가 책을 막 그렇게 흡수를 할 시기가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 매일매일 어차피 읽어주니까 그 한 번 도착할 때마다 자기가 재밌을 만한 네. 책 있는지 막 이렇게 받아보고 흥분하고 네.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다독인 아이로 자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싶은 책 그냥 보면서 애가 살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책을 읽어준 거, 저는 그거 제 스스로 되게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하죠. 네, 그거 해주길 잘했다. 진짜 전 가끔 좀 힘들 때가 있긴 있어요. 이제 점점 권수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처음 한 권 읽어줬는데 이제 5살 됐다 이제 5권을 읽어줘. 5권 안 읽어주면 안 잔대요. 버텨요. 5권이 목 다 나가는데 그거. 그러니까요. 특히 그 대학교 수업하고 대학교 제가 수업 한 4시간 하고 차를 100km 운전해서 왔는 날은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기억 안 읽어주면 안 자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뿌듯하면 한편으로 알고 뿌듯하잖아요. 그쵸? 목 아프면서도 뿌듯하고 뿌듯한데 막막하고 나도 졸려서 자고 막 좀 어떻게 해야 빨리 되나? 자고 싶은데 네. 수연님 책을 빌려주는 거 모르 웅진이나 이렇게 보면 영어 책 빌려주는 것도 있고요. 네, 요즘 뭐 그 많잖아요. 네,
빌려주는 거. 저희 지금 권우도 하고 있거든요. 예. 음. 아이만 좋아하면 한 주에 4권씩 뭐 아니면 CD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 저는 제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책을 정말 좋아하는 거는 사줘도 돼요. 그쵸. 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간을 대주는 거죠. 맞죠. 빌려줘서 그것도 좋더라고요. 이 사실 내성적인 사람이다. 이 책을 따님이 혹시 받아본 적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지 캐나다에 있다고. 예, 그러니까 방학이라서 와요.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에 티켓 끊어놨거든요. 오면은 그때 처음 접하겠죠? 딱 읽어보고 엄마 왜 내 얘기했었어 이러면서 이제 항의하진 않을까? 아, 걱정은 안 하는 게요. 딸은 제 책을 안 읽더라고요. 이게 가족이 쓴 책은 뭔가 우스워 보이고 좀 네.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거예요. 제 예. 책이 와이프한테 처음 딱 받자마자 와이프한테 딱 선물했어요. 여보 나 나왔어. 그러니까 거기 나 또 가요. 그 다음부터 책을 안 봐. 제 남편도 제가 쓴 책 아마 한 권도 본 적 없을걸요? 좀 서운하진 않으셨어요? 전 좀 서운했었어요. 아, 저는 책에 하도 남편 욕을 많이 써놔서 안 보는 게, 안 보는 게 그냥. 그렇겠네요. 작가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1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는데 네. 한 시간 지난 거예요 지금? 네, 휙 가서 10분 된 것 같은데 1시간 휙 지나갔어요. 네. 우리 작가님 마지막으로 자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는 우리 딸이 앞으로 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딸에게 전하는 뭐 메시지 혹시 모르잖아요. 캐나다에서 볼 수도 있으니까. 네. 하고 또 하나는 그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 책을 아직 안 보신 분들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러니까 여러분 당당히 보셔도 됩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딸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입시도 마치고 한국으로 오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냥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냥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곳에서 정말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게 그 모습 자체로도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이미 너에게 바라는 건 다 이루었다. 자 이제 우리 독자분들께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참고 여러분 받은 거 아니에요. 샀어요. 저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이제 뭐든 많이 받으니까 제가 사는 집은 대박 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대박 예감. 이렇게 멋진 책이라고 한 말씀 해주셔도 좀 환호가 나올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저도 지금 이거 누르고 한번 띡 하고 누르고 누르고 말씀드려야지. 이게요. 제가 정말 작가들의 춘추 전국 시대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 아주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20년을 써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올해부터 말을 할 수 있기를 나는 좋은 책을 잘 쓰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을 올해 저는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제서. 예. 근데 그런 그 20여 년간의 노력하고 끊임없이 관찰하는 거에 결정체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권할 수 있는 책이 나왔고 또 위로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와닿는 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믿어요. 한국인의 80%가 내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분들 중에 내성적인 성격이 반드시 하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해야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어떤 독자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힘으로 제가 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좀 멋진 책인데 박수 한번 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은요 끝나고 다시 제가 편집해서 못생긴 제 얼굴 조금 커팅하고 내보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만나요.